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membership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협회에서 오늘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뉴 리스팅이 이제 20년 내에 정말 최저다. 그리고 홈세일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다. continue to rise인데 계속 상승 중인 건데 어쨌든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의역을 해서 대충 설명을 할게요. 자, 한 달이면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이게 트렌드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나온 반등이다. 그럼 자, 두 달은 어떨까? 자, 그럼 캐나다의 지금 부동산이 이번에도 1.4% 증가가 했는데요. 자, 2월 달에 이어서 3월 달에, 그러니까 2개월 연속으로 지금 반등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서플라이가 지금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서플라이가 지금 적다고 하다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비해서도 5.8%가 서플라이가 적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 공급 법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은 적어졌는데 지금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연속 세일즈도 올라갔고 가격도 여기 나오진 않지만 상승을 이뤄낸 상태입니다. 자, 2023년 지금 봄 시장은 2022년에 굉장히 터프한 시장에 지금 연속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3월 달에 점점 그린슛 컨티뉴,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 그린라이트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청신호 표현이 되게 좋겠네요. 청신호가 나오고 있다. 지금 뱅크 오브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지금 홀드했잖아요. 지금 첫 번째로 홀드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홀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자, 서플라이 이슈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협회에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시약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서플라이 이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표현이 좀 웃겨서 그 자기 편이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지금 2023년 시장,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아주 한 도표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홈세일은 지금 34.4%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50% 반토막 난 데도 있죠. 뭐 어떤 프레이저 밸리랑 아니면 또 토론토 근교 지방도 대부분 거의 45%, 50% 가까이 떨어진 지역이 많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34.4%가 떨어져 있다. 자, 그리고 뉴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27.4%. 그러니까 지금 뉴 리스팅도 굉장히 지금 적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는 일단은 평균 가격은 13.7%, 많이 떨어진 데는 예를 들어서 밴쿠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30%까지 떨어졌고요.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은 8%.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은 전국 평균으로는 13.7%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전국 지도가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밴쿠버, BC주, 그리고 온타리오주는 가장 많이 떨어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대표적으로 대서양주들과 그리고 중부지방들, 알버타와 사스카춘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덜 떨어졌죠. 떨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또 오르지도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북부지방과 또 대서양 북부지방은 지금 17.6%, 이거는 우리가 별로 생각할 필요 없을 거예요. 저기 가서 살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레브라도인가요? 여기도 2.8%, 정확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2.8%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온타리오주, BC주는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11.7%, 16.4%는 떨어져 있는 상태다. 자기 사는 지역은 분명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MLS HPI라는 인덱스는요, 이게 MLS 홈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다른 거랑 다르게 MLS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벤치 프라이스인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사고 파는 건 실거래가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장 빨리 보입니다.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데 여러분 보시면 2023년 이 끝에 그래프가 이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등을 이제 두 달 동안 이뤄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22년 초에 2월달, 3월달에 가격이 피크를 쳤고 이때 이후에는 모든 주택이 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달, 3월달에는 지금 4월 말이잖아요.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격 그래프가 살짝 올라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사실은 더 뒤로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는 일단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3년 나머지 4월달 2, 3, 4분기인 거죠. 그리고 2024년에 대해서 전망을 내놨는데 거기 가장 큰 특징은 자 일단 알버타주는 세일이 기름값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퍼스트 쿼터 때 생각보다 위커 마켓이었다. 굉장히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스트롱했다. Revise higher. 그러니까 뭐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higher 했다. Somewhat stronger than expected. 예상치보다는 좀 더 좋은 마켓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망치로는 기름값이나 여러 경제 상황 봤을 때 대도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GDP 같은 성장률이 굉장히 견고하고 하우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잡 마켓이 굉장히 스트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를 갖고 있는 저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마켓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건요. 2023년과 2024년 F는 이제 forecast가 있는 겁니다. forecast 보시면 2022년도에 비해서도 2023년은 일단은 지금 2월달 3월달에 반등을 이뤄내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작년보다 마켓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은 10year average거든요. 10year average는 이제 꺾이지 않는 상태로 2023년이 지나면서 2024년에는 상당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나 셀즈 면에서나 둘 다 이뤄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 부동산 리포트가 뭐 100% 맞는 거 아닙니다. 뭐 제 생각이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 대체적으로 그 대표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서 부동산 협회에서 만든 리포트를 봤을 때 2023년 이런 반등이 일어난다면 2023년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고 이게 얼마나 심할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올해 어쨌든 올해 중반 이후에 올해 말에가 아마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고 가정하면 왜냐하면 2024년부터는 상당한 반등과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니까. 근데 경제가 그때까지 정말 초토화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 가정은 아마 지금 경제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과 그리고 금리도 떨어진다라는 그리고 그 잡 마켓은 물론 레이오프가 시작이 됐지만 엄청난 침체는 면하고 갈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런 그래프를 그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이게 정말 맞다 그러면 올해가 어떻게 보면 집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1분기 GDP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자, 경기 침체가 코앞에 왔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랑 캐나다는 전 세계가 거의 지금 경제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왔지만 경기 침체가 꼬꾸라질 거냐 아니면 연착륙으로 살짝 바닥 찍고 금방 급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겠지만 아주 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이 또 반등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전망은 굉장히 좋지 않다. 저도 올해 전망은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고 있긴 합니다. 증가율이 1.1%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뭐 자세한 뉴스는 알 필요 없겠지만 경제 뉴스 제목만 한번 볼게요. 제목만 보면 지금 요즘 상황이 이렇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결국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도 감독 실패했다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가는 또 50%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제가 저기 공매도 건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네요. 그죠? 자, 1분기 대만도 GDP가 3.02% 역선장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눈앞에 들어왔다. 자, 미국의 근원 물가 4.6% 이렇게 많이 올랐죠, 세상에. 근원 물가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준이 얼마나 더 인상할까? 이거 올리지 못한다고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면 다시 또 올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더 심하게 올 것 같은데 지금 근원 물가가 전혀 안 잡히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 20개국 1분기 0.1% 성장, 직전 분기는 마이너스 0.1%. 자, 그러니까 이 경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요. 경기 침체는 눈앞에 왔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공실률이 75%인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건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지금 80%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빌딩인지 신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건물이 불과 2019년에는 평가액이 4천억으로 평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왔는데 지금 800억 선으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80%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IT 기반 도시들인데 미국 테크 기업들이 지금 성장이 굉장히 낮아지고 눈앞에 온 경기 침체 때문에 이 특히 뭐 부동산 가격도 물론이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그 지방 은행들과 연동돼 있고 대출을 많이 해줬대요. 지방 은행들이 무너지면 금융 위기를 좀 이루어질 수 아니야. 그리고 심하진 않겠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것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하락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다 또 다양하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 공무원이 벌써 2주째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텍스 리턴을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 텍스 리턴 하면 2, 3일 내에 딱 들어왔는데 그죠? 그래서 돈이 없는 시기인데 여전히 돈이 없다. 네. 캐나다 의료 시스템 믿을 수 없다.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고 합니다. 30% 이상이 불신한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속도가 늦죠. 정말 속도가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방만한 부분 분명히 확실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미국에 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간호사 같은 경우 월급도 많이 받고 저도 간호사지만 병원 간호사 월급 많이 받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저도 질투가 납니다. 어쨌든 이런 시스템. 근데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가장 또 자랑스럽고 유명한 무료 의료라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민자로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많이 받아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 라이드 해주는데 막 눈이 부시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도 더 이상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봄을 지나서 여름의 문턱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